불암고 영어 내신 맡고 있는 이태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매년 저는 똑같이 하는 설명인데 걱정 많으시죠? 지금 불안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하시는데 잘 지나갈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국에서 영어 교육학 전공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온 게 사실 조교로 시작했어요. 조교로 시작하다가 사실 회의감을 느낀 게 뭐냐면 영어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한국말 몇 년 하셨습니까? 몇십 년씩 하지 않았나요? 그냥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남의 나라 언어인데 한 달 듣고 잘하길 바래요. 2달 공부하고 잘하길 바래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긴 텀이 필요한데 암기로 그걸 커버해 나가는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싫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따고 왔는데 관련 논문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다른 암기식 교육하고 좀 다른 느낌이 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우리 아이가 각성을 해서 잘하지 않을까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면 왼쪽에 세로에 있는 건 1학년 1학기 등급입니다. 왼쪽 세로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여기 가로에 있는 건 3학년 1학기 마지막 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너 몇 등급이었는데 몇 등급으로 끝났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등급으로 시작했던 1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시작했던 애가 3학년 1학기에 1등급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78%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1등급 했던 애가 1등급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1등급 했던 애가 2등급대로 떨어진 게 20%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2등급으로 스타팅을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이제.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한 등급이 1등급이 되는 케이스가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2등급은 2등급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학년 1학기가 3등급으로 어쩌다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3등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등급으로 마무리 지은 친구 보이시면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등급이 1등급이 될 확률은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등급으로 시작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내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가지 오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도 제가 불암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평균 점수는 64.7. 이러면 이제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주변 학교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변에 있는 학교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청 자료입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75.9%, 75.9점이에요, 평균이. 그 다음에 주변 학교 재영고 같은 경우도 75.9. 평균이. 그 다음에 서라몰고 같은 경우도 76.4. 지금 이제 불암고는 조금 떨어지죠. 지금 보이시나요? 평균 점수가 64.7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평균이 낮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변 학교에 비해보면 평균 점수가 조금 낮고 표준 편차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잘하는 애는 확 잘하고 못하는 애는 확 못한다는 얘기고 중간이 없다는 얘기가 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두 학생들한테 기회예요. 일단 첫 번째로 원래 잘했던 애들은 원래 1등급이 되는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위권 친구들도 상위권으로 가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생각해보시면 잘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고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으면 학교 측에서도 시험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렵게 만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애들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친구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봤을 때 불암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시험 범위가 주변 학교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 2번, 3번 반복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2회독, 3회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지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문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씩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범위가 너무 많으면 여긴 안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암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작은 대신에 모든 지문에서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변형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와요.
변형이 엄청 심한 학교는 정말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불암고 같은 케이스에는 그렇게 변형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교재가 하나 있는데 유형독기라는 부교재 책이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분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입니다. 일단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불암고 내신 시험에서의 어떤 유형들인데 지금 보시면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어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불암고는 어법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법 문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불암고는.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은요. 중간 기말고사의 포메이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는요. 객관식이 80점이고 듣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요. 객관식이 80점이고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점수를 더 잘 받겠습니까? 중간고사가 훨씬 잘 봅니다. 왜냐면 서술이 없거든요. 쓰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조합으로 갑니다. 불암고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듣기 포함. 듣기는 사실 다 잘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가 좀 비교적 높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기말고사 점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 듣기가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술형 20점 같은 경우에는 불암고 평균이 몇 점일 것 같으세요? 이 쓰는 거 서술형 20점 만점입니다. 그럼 평균이 몇 점일 것 같으세요? 그럼 뭐 대충 한 8점, 2점이 평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거의 못 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의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불암고 배정받고 몇 년 전에 그래도 한 반은 하겠지. 20점이 서술형인데 그래도 한 8점, 9점은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요. 평균 2점입니다. 2점.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불암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는 거에 대한 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7번째 특징이 있대요. 아까 어법 문제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교적 다른 학교보다 6문제라고 했죠. 근데 또 형식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줄을 다 꺼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야, 너 여기서 하나 콕 집어서 요거 잘못됐어, 잘 됐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 뭐가 잘못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불암고는 이런 식입니다. 줄을 다 꺼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알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쭉 읽다가 이거 이상해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법 문제가 많기도 많지만 줄을 다 꺼놓고 나오니까 거기다가 또 어렵게 나오면 모두 고르랍니다. 또 하나도 아니에요. 또 한두 개 또 짝 지어놨어요. 또 이런 식으로. 요게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요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인데요. 모두 고르시옵니다. 이게 참 다른 학교 제가 시험지도 여러 개 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불암고가 모두 고르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은 틀린 걸 모두 고르는 선지가 몇 개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A, B, C, D, E, F, G, H까지 있습니다. 선지가. 이게 이의 특징입니다. 불암고에.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보시면은 이것도 불암고 문제인데 2개 고르랍니다.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어법상 옳은 걸 또 2개 고르랍니다. 또 줄도 다 꺼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문맥상 남발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또 2개 고르랍니다. 또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A부터 H 문맥상 의미로 옳지 않은 걸 또 고르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개수를 또 적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불암고 시험에서 점수가 좀 덜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게 사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꼼꼼함이 좀 덜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학생의 점수 평균이 조금 더 낮습니다. 여학생보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아이와는 사실 가장 우리 아이 치명적 약점이죠. 사실. 왜 꼼꼼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대충 덜렁덜렁거리는 것 같고 숙제했냐 그러면 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이 꼼꼼한 거에 거리가 먼 게 이 불암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법 문제 예를 들어서 6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열심히 했지만 2개를 틀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도 열심히 했지만 한 2개 틀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2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틀리고 시작하면 몇 점 시작입니까? 일단 70 시작입니다.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아까 불암고 평균이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64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다 틀리고 시작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요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사실 반복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면 그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야구하는 법을 몰라서 연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 안 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반복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3번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 2회독을 목표로 합니다. 최소. 제가 해봤는데, 불암고 시험 범위 해봤는데, 3회독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개강 날부터 해서 여기 땅에서 3번 돌리는 건 너무 힘들고요. 이 스케줄이 안 맞고, 학생들 다 스케줄이 영화것만 다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돌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제가 돌리는 게 최소 저의 수업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3번 보는 거죠. 왜? 학교에서 한번 듣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개강부터 해서 학원에서 돌려주고 다시 한번 시험 기간 한번 더 돌리니까 학생 입장에서 3번 보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복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까는 건 아닌데요. 불암고 이제 1학년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른 데로 부임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불만이 있는 건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어?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대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또 특징이에요. 불암고 시험. 선생님이 꼼꼼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분, 여자분 한 분이시 두 분이신데, 아니,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시험에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해? 하니까, 그냥, 다른 얘기 하신대요? 다른 얘기 하다가 그냥 2지문 정도 풀이해주고 그냥 나가시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게 좀 특징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저희끼리 비밀입니다. 까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학원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다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암고 같은 문제, 이런 거 있다고 치면은, 이제 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시험 범위의 지문입니다. 시험 범위 지문 다 공부했겠죠? 하고 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요약할게. 여기 들어갈 말 찾아봐거든요. 이게 시험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 들어갈 단어는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기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은 다 알겠죠. 내신 시험 범위에 다 알겠죠. 뭐 2번, 3번 돌렸으니까 내용은 다 알겠지. 요약하면 대충 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요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단어들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범위 꼼꼼하게 막 파도요. 점수가 확 잘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본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커리큘럼이 2개가 돌아가면 동시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해당하는 커리큘럼 하나랑 장기적으로 보는 기본기를 키울 수 있는 숙제가 나가거든요. 따로.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불만인 게 선생님 시험 기간인데 요 숙제 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 그렇게 기본기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의 커리큘럼은 2개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쓰는 거. 일단은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이 길이 2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만 해요. 읽고 듣는 것만 해요. 꺼내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징인 게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을 잘 못해요. 꺼내본 적이 없어요, 잘. 맨날 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이걸 꺼내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꺼내봐야 돼요. 글 쓰는 것도 일종의 꺼내본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 내에서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구조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구조대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다. I spend time studying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노는데 돈을 쓴다. 나는 노는데 돈을 쓴다. I spend money playing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뜻만 외우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 단어의 주변 환경까지도 같이 공부해서 수업 시간 내내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가는 거랑 안 써보고 가는 거랑 이게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일단 구조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단어만 콕콕 집어넣으면 되는 게 이게 서술인데 생각보다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연습도 많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어죠. 아마 아실 거예요. 단어 중요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관련 논문도 많이 읽어봤지만 영어 공부에 꽂힌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데 가장 안 좋은 단어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어 공부하는 가장 안 좋은 단어법. 서점에 가셔서 수능 복합 1800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랑 일면식도 없는 단어를 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걸 기억해서 독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대부분의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번 시험 범위에 중요 단어야 하면서 프린트로 10장씩 나눠줘요.
그러면 나랑 연고가 없는 그 단어들을 아이들은 이걸 말해서 달달달 외우죠. 달달달. 근데 그 달달달 외운 건 휘발성 기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중학교 때도 영어학원 다녀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영어 단어를 많이 모르는 건 다 휘발성 날아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노트 테이킹을 항상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제 핸드폰에는 아이들의 단어창 전부 사진으로 다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 3시간 동안 수업한 거에 대한 단어 꺼내봐. 너가 적은 거 꺼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단어장을 직접 만드는 느낌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외워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가 계획한 단어들을 다 여기다가 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정도 수업을 들은 친구가 한 권 정도 벌써 한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인데 이게 3권 정도 모이면 그때 티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이라서 지금도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외워오세요가 아니라 너가 직접 적어. 너가 직접.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끝날 때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남겨둡니다. 항상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단어 시험을 치는데 외워와서 치지 않습니다. 저는 3시간 수업한 거에서 단어 시험을 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단어 시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상 어떤 단어를 오늘 주입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한 80개, 10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날 수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핑계들을 못 대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외할아버지가 뭐 위독하셔서 못 외웠어요. 아 그랬구나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 단어 못 외워서 누구 뭐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의 단어 시험은 3시간 들은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 수업에서 3시간 들은 거에서. 그러면서 수업 들은 걸 한 번 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본인이 또 필기장에도 단어도 이렇게 필기를 했고. 그리고 요 단어들이 또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자꾸 만나게 시키는 것. 이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외워와서 치는 단어 시험은 없습니다. 저는 넣어주고 치는 겁니다. 넣어주고. 핑계 댈 수 없게끔. 뭐 안 해왔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3시간 수업 들은 거 안에서 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느낌으로 자꾸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남들 모르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100개씩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만나면서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우고 그냥 시험 치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집에 가. 통과 안 됐네? 남아. 30분 더 해. 외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솔하게 이제 내려놓고 외워온 게 아니라 너가 체험한 거에서 단어 시험을 치고 너가 체험하면서 단어장을 만들어. 그 느낌으로 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생이 지금 1학년 친구들이 그대로 2학년 다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만큼 돈독하게 1년 동안 같이 해봤는데 지금 재원생의 평균은 84점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다 80 이상이거든요. 제가 잘 가르친 건 아닙니다. 불합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90점을 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데 80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면.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8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90이 힘듭니다. 90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많이 치는 게 좋죠. 그 형식에 익숙해지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이렇게 내신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은 기간에는 모의고사 숙제도 항상 나가면서 제가 체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당연하고요. 아이들하고 소통 제가 잘 하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내신 등급이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부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마 분명히 여기에 계시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 나중에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이런 얘기 꼭 할 거예요. 저 정식 파이터가 될래요. 뭐 이런 얘기 꼭 할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근데 그래도 내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높다라는 건 부지런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평소에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가 나 정시로 할게요. 정시로 파이트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거기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내신의 그만큼 중요한 의미는
평소에 공부한다는 의미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엄마 정시할게요.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그래 정시해. 약간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신 잡으셔야 돼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실하다는 걸 자꾸 깨우쳐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수능에 현재 제가 총 영어는 18년 가르쳤는데 대학생도 가르치고 뭐 연대 고대 다 가르쳐봤고요. 수능만 제가 지금 8, 9년째 하고 있는데 절대로 정시 파이터가 서울대 가는 친구 잘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 도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시 파이터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 내신이 높다라는 의미를 공부 잘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우리 아이를 자꾸 시킨다는 느낌으로 자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마다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달라요, 사실은. 요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빨리 하면 걔는 천재인가요? 반대로 갓난아이가 옹알이를 좀 늦게 하면 걔는 바보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결국 다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련 논문을 많이 읽고도 해봤는데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여학생마다 다르고 남학생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친구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되고요. 이 친구가 좀 빠른 애라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니 넌 왜 옆집 철수랑 1시간을 똑같이 들었는데 넌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아이마다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아시겠죠? 길게 보고 단계별 성장을 상상해 주셔야 되지 이제 학원 보냈으니 뭐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강사한테 보냈으니까 2달이면 점수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성장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지금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분명 절대적으로 시간이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잘하고 싶다면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가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영어 했어요. 그럼 내일 영어 확 오를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 어두운 절대적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감안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성장을 잘 지도하는 편이니까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야 너 한 달 다녔는데 뭐 점수 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건데 저는 지식 전달자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선생님이 뭐냐고 항상 고민하면 자기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선생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반대로 선생님이 조금 모자라도요, 아이들이랑 팀을 잘 맞춰서, 합을 잘 맞춰서 가면,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면 그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저의 좋은 선생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꼭 영어 성적만이 아니라 이 고3이라는 이 과정을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의 목표고 우리 왜 흑백 요리사 최강록 셰프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고3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영어 성적을 곁들인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암고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학원만 가도요 한 7, 80점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이제 이 과정을 잘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학생이랑 선생은 전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 파트너가 잘한다 해도 한쪽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둘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특히나 저는 이상하게 저는 남녀공학 학교를 2개나 맡고 있어요, 지금. 특이하게도 상명도 저는 제가 맡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남녀공학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성격도 약간 생긴 거랑 다르게 약간 좀 여성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관리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얘기, 또 불암고만을 위한 뭐 간담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테니까 그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데스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셔서 저한테 직접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영어쌤 바꾸 덩치 큰 영어쌤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바로 연락될 거니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모든 거 다 알겠죠? 뭐 유학에 관련된 것도 좋고 모든 영어에 관련된 거 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추운데 집에 조심해서 가시고요. 아, 수학 하나 남았네요. 수학까지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서술형 20점이요. 네. 난이도는 더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한번 써보고 가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준비.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막 엄청 어려운 철학적 얘기를 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어집니다. 몇 개의 조건을 주고 이렇게 써보시는데 대충 그건 학원에서 다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들 잘 맞아오나요? 선생님 가르치신 아, 제가요? 부끄러운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평균이라고 하시길래 어느 정도 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는 친구는 잘하고 못하는 친구는 그래도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잘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거짓말 같고요. 저의 만족도는 한 65%?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 역시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다려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딴 애들 다 가고 너만 남아 해도 그렇게 잡아주고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다 해오는데 안 되는 친구들 몇 명은 있긴 하더라.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